사람들로 붐비는 방에 들어서면 그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그들의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지만 그들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들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는 담담하며 시선은 흔들림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오해합니다. 감정이 없어, 냉정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침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여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스쳐 지나가는 깊은 내면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성숙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된 그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전에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하지만 지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낯설지 않으시죠? 칼 융은 이 질문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왜 사람은 흔들리는 걸까요? 왜 외부의 소식이 내면의 눈사태를 일으키는 걸까요? 왜 스쳐 지나가는 눈길 한마디 말, 심지어 긴 침묵조차 몇 주 동안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 대부분이 외면하는 거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놀라움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그 갑작스러운 충격은 사실 당신 내면의 지도에 비어있던 공간을 발견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건이 당신을 진정으로 뿌리 뽑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 가능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삶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려왔던 것입니다. 배신으로 다친 우정, 상실이 결코 두드리지 않을 문, 언제나 똑같고 절대 변하지 않을 내일. 그러다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액자를 통째로 앗아갑니다. 충격의 원인은 종종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이 그 사건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일부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 안의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이 아닌 편안함을 주는 환상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직장, 집, 일상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매일 조금씩 더 연약하게 만들고 현실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하지 않는 안정감에 매달릴수록 현실에 더욱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차분한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면을 경험하고 그것들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흡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어느 날 아침 반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진실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을 흔들었던 3가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 가능성들이 정말로 당신의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나요? 아니면 떠올랐지만 외면하기로 선택했나요? 답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명확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관은 이미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일수록 외부의 충격에 무너질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직감은 작은 선물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영혼이 삶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해석 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관계의 붕괴를 알아차리지만 침묵합니다. 내면은 어떤 결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닥쳐오고 당신은 잊고 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움은 결국 감당해야 할 대가가 됩니다. 무시했던 직감에 대한 조용한 심판인 셈입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다른 토양에서 싹을 바이너리 데이터 5바이트스 탔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오늘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매일 10분씩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면도 음악도 없이 외부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고요 속에서 그 공간에서 판단 없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것을 관찰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삶이 당신에게 속삭이고 싶어 하는 것을 외부가 아닌 당신 내면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뉴스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작동하는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에도 귀 기울이고 메모하고 정보를 저장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 무시했던 신호, 억눌렀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둡고도 생산적인 저장소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칼 융은 인생의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이 신비로운 내면의 지성을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그 언어를 해독하려 애썼고 상징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섬뜩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방의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언가가 당신에게 멈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도 논리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적절했고 말은 명료했지만 마음속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건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면하기로 선택했나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내면에서 외부로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알림은 전화이고 모든 화면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며 모든 소음은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멀어지게 하는 장막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은 종종 이미 내면에서 시작된 무언가의 마지막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언제나 내면에 쓰여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기 몇 달 전에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사나 고객보다 먼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끊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는 우정이 보이지 않게 식어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귀 기울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하게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당신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면에서 경고음을 울리곤 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당신에게 다가오면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굳이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성장과 함께 그 목소리는 서서히 억눌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증명해 보아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결정하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그 통로를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 고요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단지 듣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인상적인 증거 중 하나를 꿈에서 찾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작위적인 뇌 활동이 아닙니다. 의식이 꺼진 후 영혼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다면 비록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 진실은 밤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을 쫓는 그림자는 당신이 도망치고 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할지도 모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우연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일관적이며 개인적인지 수년간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몸도 같은 언어를 어쩌면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먹은 마음이 받아들일 수만 뻣뻣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통이 약으로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아직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진실이 당신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빨간불을 보냈는데도 당신은 계속해서 초록불을 보냈나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숨이 막혔는데도 계속 미소를 지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숨이 막혔는데도 조금만 더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나요? 어떤 결정에 속이 메스꺼웠는데도 괜찮아 라고 말했나요? 답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순식간에,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저녁 5분씩만 투자해보세요. 그날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어떤 순간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였나요? 이러한 것들을 적어두고 어딘가에 보관해두세요. 일주일 후 그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예리하고 일관성 있고 충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이러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작은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는 단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을 폭풍처럼 몰아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면에 뜬 낯익은 이름, 비즈니스 미팅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거만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말을 끊는 사랑하는 사람, 소셜미디어에서 단 세 줄의 댓글로 당신의 하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낯선 사람. 이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당신 마음속 버튼을 누르나요? 만약 그렇다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 내면의 세계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빛 한 번에 아침이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순식간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반응은 실수가 아닙니다. 반응은 아직 아물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내는 소리입니다. 만약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한 말이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면 그 말이 상처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에게 닿은 그 자리입니다. 몇 년 전 무심코 내뱉은 말, 이루어지지 않은 확언, 묵묵히 무시당한 노력, 외면당한 감정. 당신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흔적들은 여전히 당신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냅니다. 과거는 다투지 않았고 단지 침묵했을 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종종 그들 내면에 있지만 직면하기를 꺼리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잠시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그 특징은 당신에게는 전혀 없나요? 당신 존재의 어떤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나요? 대개 답은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가장 가혹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더 이상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피해자 의식과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융이 평생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작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말이 튀어나오면 분노가 치솟고 눈길 한 번에 원망이 커져갑니다. 마치 기계장치처럼 압력이 가해지면 뚜껑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간극은 항상 존재합니다. 작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과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 그 짧은 숨결, 바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간극을 알아차리고 확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말이 내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 왜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을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무게를 내게 투영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격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그 말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 말이 내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답은 아마도 그 말을 한 구석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천천히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비벼요. 하지만 다른 삶을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말에 의해 좌우되고 외부로부터 통제되는 삶 말입니다. 이 여자방의 반응을 삼킬 때, 말에 굴복하지 않을 때, 분노에서 거리를 둘 때, 바로 그런 순간들에 당신은 자신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직시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감정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글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의 문을 열었을 겁니다. 칼 융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쉽고 진솔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서명한 기억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모든 관계의 경계선에 설 때마다 그 글이 나타나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알려줍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점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표면 아래에는 의식의 빛에 닿지 않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형성된 영역입니다. 바로 이 영역이 당신이 현재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면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이유를 모른 채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헤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끊고 싶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 보호는 실수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의 반영입니다. 그 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4살 때 사랑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8살 때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14살 때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그런 선택들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어린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당신의 몸은 자라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여전히 어린 시절에 쓰여진 글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까요? 왜 얼굴만 다를 뿐 똑같은 싸움과 원망이 당신에게 닥쳐올까요? 왜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바로 앞에 새로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영역은 과거의 기록에 부합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은 그 영역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이더라도 새로운 것은 그 영역에서 낯설게 느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넌 변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기록에 충실하려 애쓰는 것뿐입니다. 융은 이 보이지 않는 기록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깊은 내면의 영역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침묵시키는 대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밤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적거나 낮 동안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깊은 내면은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반복으로, 상징으로, 그리고 말 없는 몸짓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상 같은 시기에 아프다면 무언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정 계절의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 계절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들었을 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면 그 순간 당신의 작은 부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3가지를 관찰해 보세요. 첫째,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내면의 목소리가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두 번째,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지만 겉모습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세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는 타인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인가요? 이 3가지 질문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통해 당신이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서의 조항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지도 못한 문서에 서명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였고 주변 세상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시대의 규칙은 그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규칙들이 당신을 억압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각본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겪거나 과거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예전의 그 페이지를 집어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규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항상 착해야만 하는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가?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질문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낡은 각본은 조금씩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비칩니다. 겉으로 보기에 침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낡은 각본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어떤 규칙이 물려받은 것인지 구분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들의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그 낡은 각본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삶 속 반복되는 일들, 풀리지 않는 악순환, 끊임없이 지치게 하는 패턴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각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각본을 읽는 사람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진정한 평온함과 평온해 보이는 것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표정 없이 냉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을 주먹처럼 꽉 쥐고 자물쇠를 채워 열쇠를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 그 감정은 이제 반가운 손님입니다. 오래전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함께하고 배웅했던 손님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인간을 연구하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호흡법을 배우거나 명상 앱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무언가를 쌓아 올렸습니다.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이해로 쌓은 구조물, 바로 그들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한구석에 숨어들어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한밤중에 내뱉은 불필요한 한마디, 스스로도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피로감, 낯선 사람에게 내뱉은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더 위험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댐을 상상해 보세요. 강하고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물을 막고 또 막고 계속 막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강을 상상해 보세요. 구불구불 흐르고 돌 사이를 흐르며 때로는 좁아지고 때로는 넓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흐릅니다. 댐은 권력의 과시이고 강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평온함은 강이 고요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강이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융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부분뿐 아니라 어두운 구석, 추한 감정,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거부하는 모든 것이 바깥 세상에서 당신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던 그 분노는 타인의 분노 속에서 당신을 불태웁니다. 당신 안에 품은 질투는 타인의 성공에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목소리입니다. 자, 잠시 멈춰보세요. 정말로 멈춰보세요. 어떤 감정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울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고요함이 인격으로 변모하는 여정은 바로 그 곳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에서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말할까? 아마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해 줄 겁니다.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는 비난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넘어졌을 때는 채찍 대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싸우려 들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은 내면의 하나의 목소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어우러진 합창단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아이, 즉 상처받으면 울부짖는 호기심 많고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내면의 현명한 목소리,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또한 내면의 지친 어른을 얕보지 않고 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목소리가 바로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목소리라도 함께라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휘어지기는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내면에는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시 3분 동안 멈춰서 보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몸을 살펴보세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나요? 턱을 꽉 다물고 있나요? 배가 고프지는 않나요? 이 3분은 마치 하루의 필터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즉시 반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5초를 세어보세요. 그 5초는 짧게 느껴지겠지만 그 5초 동안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처음의 불신은 숨 쉴 틈도 없이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언제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 언제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쳤는가?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거창한 변화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미묘하게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어줍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3년 후에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려 애쓰다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인격이 형성됩니다.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온함은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지우는 화장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세기 전 현자들은 진리를 수레바퀴 안에 숨겼습니다. 수레바퀴의 바깥쪽은 길, 움푹 패인 곳, 돌멩이, 진흙 등 모든 것과 접촉합니다. 바퀴는 돌아가고 닳고 낡아집니다. 하지만 수레바퀴의 중심, 그 작은 점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도는 동안 중심축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이 수레바퀴 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주변부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삶의 모든 시련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닥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를 뱉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실패가 마음속에서 큰 폭풍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중심을 잃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에 집착할수록 세상의 충격은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을 분석하고 심지어 자신의 내면의 어둠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도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융은 이 사람에게 여러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모든 이름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느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게 흔들려도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아무리 가혹한 말로도 더럽힐 수 없는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 중심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중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나는 인정받고 싶다, 거절이 두렵다, 나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생각이 첫 번째 생각 위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쌓여가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 삶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더도 덜도 아닌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말을 다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건에 몰입하면 그 사건이 당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당신은 그 사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만 고통 그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만 기쁨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몸이 변한다 해도 당신 안에서 나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마음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떠오릅니다. 빛이 아니라 열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이 길의 어느 지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려 하든 수년 동안 걸어왔든 삶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상실, 다른 전환점들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조금씩 더 고요해지고 더 확신에 차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바깥 세상의 폭풍이 이전처럼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고요한 증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칼 융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신 안에 무엇이 남았나요?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